경주에 오면 시범빵을 한번 먹어봐야죠. 수학여행 때 보던 그 첨성대 천마문구사 핫뚜렁 피리 소리 나는 거. 이 풍선 안에 물을 넣어서 소름이 돋았었던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이 장글성 프라모델을 가져가실 분은 분수탄, 피리탄, 지랄탄을.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년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행 중에 있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에 경주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날씨도 엄청 좋고 옛날 동네가 생각나는 진짜 시골길이네요. 와, 여기 떡 직접 치는 곳이네. 교동 법주. 이곳은 안타깝게도 오늘 휴관이어서 들어가진 못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최부잣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최부잣댁 알죠? 조선 숙종 때부터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는데 주변에 굶은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와, 이런 데서 살았군요, 옛날에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 재산을 헌납했었던 엄청난 인물이죠. 경주에 오면 시범빵을 한번 먹어봐야죠. 이게 이름은 시범빵인데 가격은 10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맛은 그런대로 꽤 괜찮습니다. 참고로 팥보다는 치즈가 더 맛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하늘도 맑고 또 오른쪽에는 넓은 꽃밭도 있습니다. 드디어 첨성대 도착.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바글바글합니다. 수학여행 때 보던 그 첨성대. 그리고 황리단길을 왔는데, 아니 명절에 다들 이곳으로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래도 핫플레이스라고 하니까 한번 와보긴 했는데 사실 저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천마문구사. 1978년에 만들어져서 무려 47년이나 된 문방구인데요. 황리단길이 유명해지면서 레트로 분위기 때문에 젊은 MZ세대나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옛날 문방구가 신기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줄 서서 들어왔다. 면 같은 건 얼마예요? 안에 있는 제품들은 옛날 건 거의 없지만 어릴 때 자주 먹었었던 그 불량식품들, 과자, 간식들을 파는 게 메인이긴 한데, 핫뚜렁, 쫀득이, 월드컵 어퍼, 이렇게 몇 가지 불량식품을 사봤는데요. 옛날 장난감들을 다시 제작해서 파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난감을 처음 보는 젊은이들에게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경하면서 나가는 길에 간식 서비스까지 주시는 주인 아저씨의 친절함도 옛날 문방구의 기분을 느끼게 해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문방구에서 사온 간식들인데요. 야, 꾀돌이 그리고 동전 모양의 초콜릿, 아들에게 서비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국민 간식 아폴로. 와, 이건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하루 종일 하나 물고 씹고 빨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죠. 자, 또 쫀득이라고 불리는 월드컵 마키차 콘. 이것도 서비스로 주셨는데 뭔지 알죠? 입에다 넣고 불면은 피리 소리 나는 거. 문방구에서 정말 많이 사고 가지고 놀았던, 이 안에 치약처럼 쭉 짜면은 글루건 같은 본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풍선을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건데, 풍선을 만드는 목적보다는 이 풍선 안에 물을 넣어서 물폭탄으로 친구들끼리 싸웠던 거. 아, 그렇죠. 조금 짓궂은 애들은 옥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맞추던 추억들. 야, 정말 오랜만에 그 기분 한번 느끼고 싶어서 사긴 했는데, 제가 당장 준비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20세기 소년 미니샵을 하게 되면 이런 옛날 간식, 옛날 불량식품들, 옛날 장난감들을 한번 판매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먹진 않지만 가끔씩 사 먹으면 맛있잖아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당첨자 발표를 해볼까요? 명절에 받은 용돈으로 어떤 것들을 주로 사셨는지,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스토리를 댓글로 적어주시는 게릴라 이벤트였죠. 제가 중간중간 읽어봤는데요. 어쩌면 다들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신 건지 짜고 친 것도 아니고 댓글을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이분들께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었나? 꼭 옛날에 같은 반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의 전개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당첨자를 선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대로 뽑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마계촌 보드게임 당첨자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총 8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새벽에 댓글을 보다가 소름이 돋았었던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댓글은 정말 제가 어릴 때 명절에 부모님들과 함께 시골에 가는 여정부터 특히 그 옛날에 있었던 통일호, 무궁화호, 새벽 열차를 탔었는데요. 입석표를 끊어서 4시간, 5시간을 가야만 했었거든요. 그 새벽에 졸린데 잘 곳이 없다 보니까 이 가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좌석과 좌석 사이 그 아래에 신문지를 깔고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와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시골로 향하던 그 추억들이 저도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도착해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아침에 친척분들이 한 팀, 두 팀 모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한 9시, 10시 정도 되는데 그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던 그 추억들, 그런 저의 추억의 스토리가 되감기해서 비디오로 보는 것 마냥 완전 똑같은 추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그 부분도 재밌었고요. 아무튼 용돈에 대한 그 아련한 추억들이 저와 너무나 비슷해서 이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너무 좋은 추억 이야기들을 써주시고 짧지도 않은 장문의 글을 정성스럽게 써주신 게임앤와치 이분께서 써주신 글도 너무 좋아서 이 두 분 중에서 몇 번을 고민했었던 경쟁자셨거든요.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드게임 런던 대추적을 총 5분이 댓글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최종 2분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분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절 때 받은 그 소박한 용돈으로 배트모빌을 구입했었던 소중하고 간절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던 이분께서는 지하의 유격대나 프로레슬링 피규어 이야기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저의 마음을 계속 흔드셨는데요. 이 선택도 정말 49대 51 정도로 고민을 했었다는 점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물섬 시리즈 프라모델 중에 하나였었던 이 장글섬 1호를 뽑아볼 건데요. 참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글 쓰는 게 자신 없으신 분들 많나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이 장글섬을 신청하신 분들이 더 다양한 추억들, 많은 이야기들을 쓰셔서 혼란스러웠어요. 덕분에 저도 잊고 있었던 추억들을 더 많이 회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장글섬 프라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뭐 지난 얘기지만 사실은 이 장글섬 프라모델이 저한테 4개가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안 팔았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아무튼 약속대로 어쩔 수 없이 한 분께 드려야 되는 아쉬움을 삼키면서 총 24개의 공을 집어넣고요. 자, 잘 섞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장글섬 프라모델을 가져가실 분은 과연? 노란 공이 나왔습니다. 노란 공. 이렇게 두 번째로 걸려있는 이 공이 궁금한데요? 몇 번이지? 23번. 23번 아이디 공 1개 차이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노란색 공 과연 몇 번일까요? 8번. 자, 8번이면 명작 노블레스. 맞아요. 기억납니다. 씨름. 어릴 때 친척들이 다 모이면 아이들한테 힘겨루기, 씨름을 시키던 그 추억들. 네, 이분께서 장글섬을 선물로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23번이 자꾸 눈에 밟히네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기라도 할까요? 추억은 역시 비슷하네요. 명절 때 받은 용돈은 거의 다 부모님께 가게 되고 몰래 꼽을 쳐둔 용돈으로 보병 세트를 사셨던, 그리고 도세까지 하셨던,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차상이라도 준비를 했으면 이 23번님께 왠지 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곧 2,000명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벤트 때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그래도 운빨이 조금 더 먹히지 않을까. 물론 장담을 해드릴 순 없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세 분께서는 20세기 소년 이메일로 당첨된 선물명, 아이디, 이름, 연락처와 택배를 받으실 주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주말에 포장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지나면 선물은 누락이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긴 연휴가 끝나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즐거움과 선물을 게릴라 이벤트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좀 먼 나중 일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추억 이야기를 통해서 20세기 소년의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 신선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억 이야기들 중에서 문방구에서 저렴하게 팔았던 이런 화약총이나 콩알탄, 피리탄, 지랄탄, 왜 이름을 지랄탄으로 지었는지 불을 붙여보면 알게 되겠죠. 명절 연휴 때 가족들과 한참 저녁을 먹고 있노라면 동네 근처나 골목에서 딱딱 화약총 소리나 피리탄 소리가 나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동네 친구가 깔깔거리면서 뛰어가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갑자기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고 먹던 밥을 빨리 대충 입에 쑤셔 넣고 부모님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빨리 일어나죠. 그리고 나만의 비밀 공간, 그 장난감 통해서 화약총을 꺼내들고 날아가듯이 쓰레빠를 대충 신고 대문을 냅다 열어제치고 뛰쳐나갔던 때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큰 공터에 가면 이미 형들과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수탄, 피리탄, 지랄탄을 여기저기 쏘아대고 뿌연 연기와 함께 매캐한 화약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왠지 눈을 감고 그 화약 냄새를 맡으면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화약 냄새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은 아무 데서나 화약총을 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명절에 용돈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께 헌납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일부분을 손에 쥐고 문방구나 동네 슈퍼나 낡은 책방 그리고 친구들과 오락실로 달려가던 그 추억들은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각자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은 달랐어도 참 신기하게도 추억만큼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같은 세계관을 살았던 소년이었고 지금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어쩌면 같은 동네를 살았던 친구나 형, 동생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야, 동식아 빨리 나와! 화약총 갖고 얼른 나와! 내가 피리탄이랑 지랄탄 샀으니까 얼른 가서 놀자! 오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20세기 소년과 추억의 스토리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회차 영상은 경주에서 유명한 추억의 달동네 방문기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온라인 여행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